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뒤 수많은 번뇌의 자리에는 환희가 찾아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법성 스님은 참 부지런하다. 그리고 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늘 웃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스님이다. 사찰 음식을 통해 수행의 길을 걸어온 법송 스님. 그녀의 요리에는 남다른 음식 철학이 있습니다. 그 창의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재료 하나가 있으면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여간 솜씨가 좋습니다. 스님의 손맛은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하는데요. 원래 엄나무는 이제 데쳐서 다들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을 이렇게 그게 원칙인 줄 알고 먹어요. 근데 절에서는 참기름, 들기름, 깨소금, 간장에다가 아주 간단하게 묻혀서 먹으면 초고추장의 그런 급한 맛보다도 이 본연의 맛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스님이 말하는 좋은 재료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제철에 자란 재료. 사찰 음식은 요즘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사는지, 우리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계절의 변화가 다 틀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봄에는 뭘 먹고 여름에는 뭘 먹고 가을에는 뭘 먹고 겨울에는 뭘 먹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땅에 나는 이 풀들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음식이 어디에서 내게로 왔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이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사찰 음식에 담긴 공생 공존의 가치, 법송 스님을 만나러 갑니다. 어둠 속 불빛이 새어나오는 영선사. 오전 4시, 영선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푸르스름한 새벽을 여는 사람. 이 사찰의 주지를 맡고 있는 법송 스님인데요. 마음을 다해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고 깊은 잠에 든 도량을 목탁 소리로 깨웁니다. 계양중영영 해탈량 해탈지경 상주일체 닮아야중 지신기명내 대지문수 시고행자 깨달음을 향한 스님의 여정은 언제 시작된 걸까요? 어떤 스님께서 진화여행이라는 책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26살 때 읽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걸 읽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진리가 뭔가, 이분이 살아온 삶이 뭔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나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출가를 한 거예요. 꽃다운 청춘, 삶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그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생각에 큰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후 공부를 하다 그녀의 나이 27살에 스님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처음 머리 깎던 날의 기억,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가 아닌 것 같았어요. 굉장히 한이로웠어요. 그때 정말
태어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깎고 엄청 많이 만져봤어요. 너무너무 내 모습이 동자승같이 예쁜 거예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제가 살이 지금은 좀 많이 쪘는데 그때는 한 46kg, 7kg 정도밖에 안 돼서 처음에 오니까 네가 인간이 될라나 하더라고요. 너무 마르고 너무 새카맣고 너무 못생겼으니까 네가 인간이 될라나 하는데 머리를 깎아 놓으니까 너무너무 스스로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뭔가가 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한이로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오로지 내 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런 단순한 삶에 만족합니다. 영선사는 보통의 사찰과 달리 도심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 주변으로 아파트와 상가가 울타리처럼 둘러싸고 있는데요. 처음 터를 잡을 때만 해도 예상하지 못한 풍경입니다. 그때만 해도 약 한 35년 전만 해도 이곳이 비산비야였어요. 양옆이 다 산이었고 그래서 아주 공기도 좋고 그리고 좀 대지가 높아서 시내를 바라다 보는 그 시야가 탁 터진 그런 아주 좋은 도량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은 정말 도인이 날 수 있는 터다.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와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이러는 도량이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뜻을 모아서 여기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았죠. 바야흐로 봄. 어느새 추위는 누그러들고 따사로운 햇살이 대지 위로 쏟아집니다. 소생과 약동의 계절. 쑥이 영선사에 봄 소식을 몰고 왔습니다. 봄 빼서 며느리 내보낸다 하는데 맞지? 우리 내년에 가을 되면 딸내미. 나 이 봄 빼 되면 안 되는데 이마 타는데 옛날부터 울려갈 때 컨닝을 잘해야 된다고 했어 맞지? 보살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 그러면 여기에 했잖아요. 그래 자기 거 이렇게 여기다 놓고 하는데 왜 스님 나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버리면서 이렇게 자기 조금씩 가져와서 해야 되는 거야. 스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쑥을 다듬는 손길들에 시선이 멈춥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하기에 혹여 잎 하나, 뿌리 하나 버려지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건데요. 쑥을 만지니 봄이 온 게 실감이 납니다. 너무 반갑죠. 겨울이 이제 가나 보다. 그리고 이제 좀 스님들은 좀 풀만 먹어서 그런가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요. 그러니까 추위를 얼마만큼 타냐 하면 4월 초발 때까지 내복을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식들이 나오면 너무 반갑죠, 사실은. 엄청 반가워요. 봄이 오면 영선사 사람들은 특별한 음식을 해 먹습니다. 이게 방앗간에서 이거 쑥 하고 가루하고 쌀가루하고 갈아온 거예요. 쌀하고. 이거는 쑥 갈은 거예요. 쑥을 갈은 걸 엄청 넣어야 돼요. 그래서 쌀보다는 쑥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쑥을 된 거. 영선사에서 내려오는 전통 사찰 음식. 그중 하나가 쑥개떡인데요. 2시간 정도는 반죽을 해주어야 쑥향이 더 진해지고 쫄깃쫄깃해집니다. 봄이 올 때마다 쑥개떡을 해먹는 이유 무엇일까요? 스승님이 좋아하시고 또 이런 것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계절이 있어요. 이 봄이 아니면 못 해 먹어요. 쑥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한들 1년 사시사철 먹어야 되는 음식도 아니고 이때가 제일 맛있어요. 겨울에 먹으면 맛이 별로 그렇게 없어요. 봄이 제일 맛있어요. 이걸
1시간 이상 해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그리고 빨리 변하지 않아요. 원래 쑥개떡은 오늘 찌잖아요. 그러면 오늘 찌면 오늘 맛있는 게 아니라 내일이 더 맛있고 모레가 더 맛있어요. 배고픈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에게 쑥개떡은 향수의 떡입니다.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쑥을 뜯어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던 쑥개떡. 봄철, 이만한 간식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영선사의 쑥개떡은 우리가 알던 레시피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보살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틀리다고 그러네요. 저는 전국에서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 여기 보살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신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안 한대요. 기름을 묻혀서도 안 하고 이렇게 얇게도 안 하고 이렇게 쑥을 많이 넣지도 않고. 매년 하는 연례 행사이지만 다들 만들어 본 솜씨는 아닙니다. 이런 날을 통해 특별한 강의가 아닌 흘러가는 이야기로 스님 어깨 너머로 자연스럽게 배울 기회를 주는 건데요. 오, 잘 됐다. 물이 좀 생겼다. 물을 붓고 가야 되겠다. 일상으로 접하다 보면 음식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떨쳐버릴 수 있답니다. 일은 손이 하는데 생각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면 분명 경계할 일입니다. 다른 데서 배울 수 없는 거를 스님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같이 하시면서 이제 해주시니까 더 좋아요. 실전에서 하니까. 이렇게 일하시고 나시면 네. 보수는 많이 받아가시는 거예요? 아니, 보수는 없어요. 이거로 주신다고 아까 그러시던데. 아, 보수는 따로 없고. 보수는 따로 없어요. 우리 스님이 조금 짜세요. 어릴 때는 사실은 안 좋아했어요. 껌정떡이라고 그러면서 떡도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애들 입맛에는 그렇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좋아하고 있어요. 특히 영선사 거는 진짜 맛있어요. 아니요, 틀려요. 드셔보세요. 식감 자체가 이제 쫄깃쫄깃하면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쑥향도 되게 많이 나고요. 쑥이 많이 들어가서 진짜 이렇게 오래 놔도 한 며칠을 놔둬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식감 이렇게 굳는 느낌이 없고 그래서 오래 둬도 맛있어요. 얇아서 돌돌 말아먹을 수 있는 영선사의 쑥개떡. 부드러우면서도 쫀득쫀득하고 쑥 내음이 향긋한데요. 요즘이 가장 맛있는 계절입니다. 쑥향이 어디까지 퍼진 걸까요? 보고 싶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소아 고마워. 아유, 별 말씀을. 네. 쑥개떡을 만드는 날은 영선사의 잔칫날이기도 합니다. 법송 스님은 도반들과 형님 스님들을 초대해 떡을 나누어 먹곤 하는데요. 그 맛을 기억하는 스님들은 매년 봄 이 소식을 들으면 한달음에 달려온답니다. 쑥개떡 자체는 거의 이제 절마다 다 비슷하죠. 거의 다 똑같다고 할 정도로 비슷한데 영선사 같은 경우는 얇게 하는 걸로 아주 유명해요. 그리고 반죽을 아주 오래 하고 특히 쑥을 많이 넣고 쌀가루가 많이 들어가고 쑥이 적으면은 맛이 덜 하거든요. 물론 단 거는 아예 일체 안 넣지만은 반죽하는 데 따라서 틀리고 쌀가루가 적게 들고 많게 들고 하는 데서 틀리고. 근데 이제 영선사는 영선사 가풍이라고 할까, 옛날부터 우리 사형님 계실 때부터 이렇게 아주 얇게 반죽 오래 해서 얇게 하고 쑥도 많이 넣고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다행은 이게 사람들이 어렵다고 잘 안 해먹는데 또 사찰 음식을 꾸준히 연구하고 그래야 하는 이제 법성 스님이 계셔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을 벗삼아 수행하는 스님들.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전하며 이야기꽃을 활짝 피웁니다. 저희 금개구리도 있는데요. 며칠 뒤 오늘따라 경내가 분주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등달로. 이 좀 잘 가르쳐 주세요, 거사님. 예. 아니 내년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 내년부터는 하시게.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사찰에서는 연등을 밝힐 준비가 한창입니다. 능숙한 솜씨로 철사를 고정하고 형형색색의 연등을 달기 시작하는데요. 법송 스님도 함께 일손을 거둡니다. 이런 울력을 할 때 누워있는 송장도 일어나서 해야 된다고 했는 게 울력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김장을 할 때 울력.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협동해서 일을 하는 걸 말하는. 만약에 마당 쓰는 거 있잖아요. 마당을 쓸 때 한 사람만 썰고 한 사람은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거나 이런 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긴 철사줄을 난간에 촘촘히 잇고 연등을 다는 손놀림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한마디 군소리도 없이 일에 열중합니다. 인자하시고 정 많으신 우리 두 분 스님께서 얼마나 고마운지. 스님 안 보면 잠이 안 와요. 오래 다니다 보면은 이게 스님절이 아니고 내 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야 여기 이 절에. 주인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지나가다가도 들리고 일이 있으면 일이 없어도 그냥 와서 보고 가고. 우리 집도 그렇잖아요.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집이잖아요. 여기 다 주인이에요. 여기 신도분들은 오시면은 여기 다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일같이 다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게끔 돼 있어요. 바람결에 휘날리는 형형색색의 연등.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연등 만들기. 손끝이 울긋불긋 물들도록 한입 한입 정성을 다해 잎을 붙이는데요. 깜깜한 어둠을 몰아내고 지혜의 등불이 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등이나 항은 어떤 불교에서 어떤 의미냐 하면 어쨌든 자기 몸을 살라서 세상을 밝히는 거고 자기 몸을 살라서 항을 내는 거잖아요. 그거만큼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자기 온몸을 전부 다 발라서.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공인 내가 내 주인공을 밝혀서 뭔가를 올린다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의 상징인 연꽃을 내가 불을 밝힌다는 것은 부처님 오신 날에 그리워서 부처님이 다시 그 그리움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수행을 해서 아마 주인공 같은 그런 마음을 닦아라 하는 의미에서 온천지의 연등을 밝히는 것 같아요. 따스한 연등 불빛이 온 세상을 물들이는 그날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가 이 세상 모두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영선사 사람들은 오늘도 고된 작업을 즐겁게 합니다. 콩나물 대가리 하나도 버리면 안 돼요. 쌀 한 톨이라도 수돗물 틀어놓으면 난리 나세요. 근데 그게 우리는 처음에는 그게 다 시어머니. 우리 처음에 시집가면 시집살이잖아요. 시어머니의 잔소리같이 들리겠지,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근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에요. 스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내 생활이 바뀌고
뭐 인생 살면서 뭐 좋기만 하겠나. 근데 어려운 일 생기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누가 무슨 말이 휘둘리지 않는 그런 강한 그런 내력, 뭐 힘이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충남 공주시 사곡면에 위치한 태화산. 태화산은 신라 지장율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 마곡사를 품고 있는 곳인데요. 완연한 봄이 오면 이곳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영선사 토굴이라고 하는데 조그만 남자 여기서 이제 수행도 하고 저 밑에 엄나무랑 가죽나무랑 여기가 먹을 게 천지야. 이 뒤로 보면 이 태화산이 엄청 사람을 굶주리지 않게 오 이거 스님들이 이거 한 그릇만 있으면 살아요. 이 조피나무 오 진짜 엄마 이거 너무너무 이것만 있어도 한심이 나는 거야. 이게 토굴인데 예쁘죠? 뭐 뜯을 게 있어요? 지금 저기 뜯을 거 많아요. 고사리? 저 비 온 사이에 올라가는 거. 아니 뜯어요. 뜯어요. 다 뜯어요. 겨우내 온갖 숨어있던 것들이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면서 봄의 향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보물이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의 목. 나물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직접 이렇게 캐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새로운 감미가 많이 나오죠. 산원가구는 정말 천리죠. 망초대, 고사리, 머위, 초피, 오가피, 두릅. 우리는 사계절의 변화가 다 틀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봄에는 뭘 먹고 여름에는 뭘 먹고 가을에는 뭘 먹고 겨울에는 뭘 먹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땅에 나는 이 풀들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는 먹어도 될 수 있는 것들을 안 먹고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는 이런 시대가 올까 제가 제일 겁내하는. 근데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못 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별이잖아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알아서 그것을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쩌면 나중에는 좀 누군가 몇 사람의 전유물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 내내 토굴에서 뜯어온 진귀한 제철 식재료가 쟁반과 소쿠리마다 푸짐한데요. 산나물을 데쳐 간장과 참기름, 깨소금만 넣어 슬슬 무쳐도 최고의 음식이 탄생합니다. 제철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영선사의 계절 밥상. 어떤 영양제나 보양식보다도 훌륭한데요. 다채로운 나물 반찬들, 싱그러운 봄 향기가 구미를 담깁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잘 살아서 음식이 난무할 때잖아요. 음식을 너무 맛으로만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냉장고 안에서 버려지는 음식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은 정말 콩나물 대가리가 하나 나오기까지 굉장히 수고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꼭 사찰 음식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음식은 소중하게 좀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염원이죠. 강하고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 재료 본연의 맛을 잃어버린 현대인들. 맛을 우선시하고
한 끼 식사를 가성비로 따지는 시대 풍조는 건강 밥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배고픔보다 괴로운 것은 외로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집밥입니다. 소박한 반찬이라도 계절과 정성이 담긴 밥상은 마음의 허기를 채워줍니다. 빵이 지천에 깔릴 때 하더라도 365일 빵만 먹고 사는 민족이 아니고 가끔은 밥을 먹어야 되고 김치 쪼가리라도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 민족성에 좀 맞게 음식도 우리나라 음식에 좀 맞게 파스타를 좋아하고 피자를 좋아하지만 질려버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족성이다. 그런 것을 알려면 젊은이들부터 봄에 나오는 음식들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나무고 풀이고 어렸을 때 이때가 정말 다 이쁜 것 같아. 맞아. 수행을 하다가 필요한 심신을 풀기 위해 산을 찾는데요. 숲에 안겨 보드라운 흙길을 걸으니 초록 기운이 온몸으로 스며듭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오죠. 자주 오는 편이죠.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사람이 다니는 길만 다른 길은 만들지 않아요. 길이 만들어질까 겁내요. 왜 하면 이렇게 다져놓으면 물이 안 스며들거든요. 비가 와도. 이틀 전에 왔을 때는 산 벚꽃이 아주 허드러지게 폈는데 지금 이제 어제 비에 거의 다 떨어졌네요. 참 꽃은 열흘을 못 가니까 참 아쉬워요. 포근해지는 날씨에 풍경도 나날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봄이 지나면 여름 수풀이 또 고개를 내밀겠죠. 매번 같은 길을 걸어도 지루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자기 마음을 챙기는 거. 이게 이제 포행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경행이라고 하고. 그래서 스님들은 자주 이렇게 하면서 몸도 풀어주고 그리고 또 마음도 챙기고. 마음도 챙기고. 예. 그리고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나무나 꽃이나 풀 이런 거 보고 대화도 나누고. 예. 또 스님들이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예. 스님 이 자체가 자연으로 살기를 또 이렇게 하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숲길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한 걸음씩 오르다 보면 금세 정상에 다다르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여기가 다 들이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참 전원이 좋았는데 논밭이었어 진짜. 예, 저희가 여기를 다닌 지가 한 30년? 길이 별로 없었어요. 30년. 그리고 여 주변은 전부 다 논이었어요. 여기가 다 논이었는데 30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님들이 기운을 많이 못 차려요. 왜냐하면 밖에 사람처럼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밥에 온전히 밥이나 나물 힘으로 많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체력적으로 좀 딸리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소모를 오만데 안 쓰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쓰니까 편안하죠.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내가 이 시연을 이렇게 헛되이 보내지 않는구나. 시주가 준 이런 밥 한 톨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정갈하게 써놓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그게 그렇게 막 어렵고 이만한 수행도 안 하면 어떻게 뭐 머리를 깎고 스님이라는 호칭을 듣겠습니까, 그죠? 사찰 음식 특화 사찰인 대전 영선사. 스님 손맛을 따르는 신도들의 손맛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스댄 다라이에 이렇게 버물려서 찌야 되잖아. 아, 여기다. 아, 쌀만 했어? 이게, 오, 돼지고기야. 냄새가, 어? 이게 뭐야? 아, 메추리알. 오늘 독거 어르신들 반찬. 전에는 15분 정도 됐는데 5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10분 정도 남아서 그분들 밑반찬 해드립니다. 영선사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홀몸 어르신들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전하고 있습니다. 오, 맛있겠는데요? 이게 뭐 이거 그대로 줘도 될 것 같아. 그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맞아. 한번 이렇게. 이거는 영선사 3년 묵은 깻잎이에요. 이거를 이제 삶아서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삶아서 양념을 해가지고 다시 찌는 거예요. 쪄서 주면. 그래서 우리는 깻잎을 늘 10년씩 묵혀놓고 막 이렇게 염장을 해서 먹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장조림을 썰어도 안 돼? 썰면 안 되고 식어서 이렇게 손으로 직접 다 뜯어야 돼. 요리를 주의 깊게 안 바라보는 나와? 법송 스님. 그런데 오늘따라 신도들에게 질문이 많습니다. 아, 이게 장조림용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아, 하나도 없잖아요. 사찰 음식은 워낙 잘하시는데 이거는 고기.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담당해요, 이거. 아니 하면 자기들보다 내가 더 잘할 걸 하지만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모르시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여기도 이제 파마늘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는 어른들 음식이니까 들어가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죠. 저 돼지고기 삶는 거랑 저런 것들은 제가 모르잖아요. 영선사는 사단법인 좋은 벗들의 모임을 만들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전까지만 해도 대전시 서구 관내 지역 노인정을 돌면서 점심을 대접해 왔는데요. 지금은 잠시 점심 공양 봉사활동은 쉬고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활동이 더 어려워진 홀몸 어르신을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행자입니다. 수행자인데 공부를 하는 거죠. 마음을 공부하고 또 깨달음을 위해서 나가는 건데 그 공부가 어느 정도 찼으면 밖으로 베푸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4년도, 3년도부터 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마 굉장히 많이 베풀었어요. 쌀만 베푸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할걸요. 그때부터 하니까 이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는 또 신자들이 또 늘 도와주잖아요. 대전시 도마동. 분주한 오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러 갑니다. 할머니 계세요? 영선사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계셔. 반가운 마음에 사람들을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와 스님을 꼭 껴안는데요. 홀로 있는 외로움과 자신을 찾아준 이들에 대한 고마움이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아유, 늘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와가지고 운동도 하고 해요. 알았죠? 그리고 한번 절에 놀러 와요. 놀러도 오고 그까지 한번 걸어와 봐요. 내가 보니까 쭉 빠르만 오면 올라올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좋아요. 덩치가 퉁퉁해서 그래요. 보고 싶어. 그렇죠. 보고 싶지. 이거 그 메추리알을 다 까서 했는 거라 요즘은 또 오랫동안 하면 방부제를 넣고 한다고 안 됐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넣고. 이거는 영선사 오래된 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깨소금, 참기름, 들기름, 나중에 참기름, 들기름 좀 갖다 드릴게요. 그거랑 이렇게 섞어서 그냥 야채랑 이쪽에 뭐 봄에 드세요. 아시죠? 갈게요. 잘 계시고 또 봬요. 아유, 덕분에 내가 잘 안 안아줘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라 아까 보셨죠? 되게 어려 보여. 그리고 돌아가시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가 또 돌아가시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안 열리면 좀 가슴이 덜컹덜컹 할 때가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보살님들이. 대전시 도마동에 위치한 영선사. 싱그러운 봄날, 법송 스님의 사찰 음식 특강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음식이 몇 가지 맛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표현한 것은 정말 다양해요. 첫째는 짠맛, 매운맛, 단맛, 신맛, 썬맛, 뭐 슴슴한 맛, 또 뭐 있어요? 쌉쌀한 맛, 뭐 남한테 사찰 음식을 또 음식을 전해주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실습을 제가 싫어하고 이야기 위주로 해주는 걸 굉장히 재밌어요. 짠맛,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싱거운 맛 이래가지고 육미라고 해서 육미. 근데 이 봄에는 제일 먼저 느끼는 맛이 뭔 맛일까요? 썬맛. 썬맛이에요. 근데 썬맛이 단맛과 신맛이 들어가면 완화가 돼버려요. 근데 이제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현대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음식은 몇 번만 노력을 하면 못하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만들어 먹을 필요는 있어요. 이 밥을 할 때에 염원을 이어줘야 돼요. 그냥 하기 싫어서 오늘 또 어떤 것으로 끼니를 때우나 하는 것은 안 돼. 요즘 볼 수 있는 제철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쑥털터리는 사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영선사의 쑥털터리는 파치나 양대 등을 함께 넣어 찌는데요. 쑥과 쌀에도 영양 성분이 많지만 부족한 부분을 팥이 채워주기 때문이죠. 쑥 하나로 이렇게 많은 요리를 만들 수 있다니 신묘하고 흥미롭습니다. 흰죽은 옆에서 물을 끓이면서 부어야 돼요. 안 그리면 물내가 나요. 그리고 뚜껑을 줍지 마세요. 뚜껑을 줍으면 안 좋아요. 일단 콩이 들어가면 무조건 소금을 넣어야 돼요. 소금 언제 넣어? 죽이 다 완성이 되고 나서 불을 끄고 넣어서 한번 저어줄 거예요. 음식은 사실 손이 되게 많이 가요. 반면에 우리나라 음식은 제일 쉽다고 저는 이렇게 해요. 간장과 참기름과 깨소금만 넣으면 그것이 하나의 음식으로 재타하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좀 젊은이들이 떨쳐버렸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요거는 자기들이 구워서 잡사. 아니 이제 자기들이 해봐. 자기들이 두 가지. 레시피를 따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주부들.
음식을 직접 만들며 다시 한번 스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너무 오래 찐다고 해서 맛있는 저게 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알았죠? 끓여서 한 15분 정도면 끝나야 돼요. 봄에는 이파리 작은 거, 이파리가 있잖아요. 상추처럼 이렇게 넓지 않는 이런 산에 들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어야 되는 거야. 레시피 같은 건 사실 직접 올 필요가 없고 인터넷에서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님한테 직접 오게 되면 왜 그 시기에 이걸 먹어야 하는지, 왜 이 음식이 약이 되고 독이 되는지, 그리고 수행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됐고. 너무 좋죠. 쑥냄새가 풍기고, 우리들이 몸으로 체험하지 밖에서 못한 체험을 여기서 다 체험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봄에 소리도 듣고 봄의 향기, 봄의 계절에 가서 다 여기서 맛볼 수 있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쑥털타리 미나리 쓴바기 무침 쑥콩주 스님이 시연한 음식과 각자 완성한 음식을 비교하며 시식해 보는데요. 봄 향기가 풀풀, 입안에 향긋한 쑥내음이 그윽하게 퍼집니다. 최근 들어 강좌가 잘 열리지 않아 아쉬운 터. 오늘 배운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해 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저희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인스턴트 음식이 굉장히 많이 먹게 되고 노출이 많이 돼 있잖아요, 아이들이요. 근데 이런 제철 식재료를 최소한의 재료로 조미료 들어가지 않고 최소한으로 이렇게 본연의 향이나 맛을 끄집어낸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요즘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저는 이거 배울수록 좀 색다롭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눈높이를 맞추는 법송 스님.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고 믿기에 늘 환한 미소로 스스럼 없이 대중들과 소통합니다. 내가 하고 내가 남을 주는 것에 그것에 굉장히 인색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내가 내 집에서 음식 하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와가지고 미기는 이 인정은, 이 공양은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이 복전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 내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을 초청할 때 많이 뭘 할까 동동 구리지 말고, 남을 시켜서 짜장면을 시켜서 이렇게 주지 말고, 통닭을 하나 시켜서 주지 말고, 내가 이 철에 나오는 음식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물을 하나 넣고 생선을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봐라.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마 밖에 사람들한테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인스턴트 음식과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건강을 잃어가는 현대인들. 이제 혀의 맛을 쫓기보다 몸을 살리는 사찰 음식을 통해 우리 식생활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찰 음식에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불교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풀 한 포기, 쌀 한 톨의 탄생 과정을 알면 함부로 버릴 수 없을 텐데요. 사찰 음식의 정신을 세상 밖으로 대중들에게 알리는 법송 스님. 오늘도 사찰 음식이라는 수행의 향기를 피워 올리고 있습니다.